안녕하십니까, 고박사 TV입니다. 몽골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징기스칸의 리더십입니다. 징기스칸의 연구라면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잭 웨더포드는 징기스칸 신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 해서 몽골 군대는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더 나아가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40개국의 적들과 맞아 싸웠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기마병들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기동력과 조직력에서 상대국을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정복지를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몽골인들 가운데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웨더포드는 징기스칸은 공공연하게 자신은 뛰어난 자질도 없고 단지 주위에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하고 영감을 주는 능력만 있을 뿐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징기스칸은 정복하는 곳마다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제 아무리 천하무적의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라 할지라도 세계 정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1206년 징기스칸에 의해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 몽골에는 여러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1203년 칼라칼지드 사막에서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것은 싸우러 갔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를 데리러 가다가 기습 공격을 받았던 그런 싸움입니다. 이때 그는 살기 위해서 그 저항을 하다가 숫자적으로 부족해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 몽골에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싸우다가 그 분리하게 되면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징기스칸도 그를 따르는 군인들에게 도망치라고 하고 자기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그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19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그 웅칸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몇 날 며칠을 도망간 끝에 그 발주나라고 하는 호수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들은 막 기진맥진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참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흙탕물을 함께 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를 맹세한 것이 바로 이 발주나 맹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징기스칸이 그때 당시에 태무진이었습니다. 하는 작은 족속의 족장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게레이트 족속의 엄연한 왕이었던 웅칸, 즉 징기스칸의 양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웅칸의 딸과 결혼시키고 자기 가문의 출신의 신부를 웅칸의 아들과 결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웅칸이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감히 나의 지위를 넘본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징기스칸의 세력이 세지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딸을 주겠다라고 해서 징기스칸이 그 딸을 데리러 갔다가 이런 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딸을 빌미로 해서 그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웅칸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습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나중에 몽골 제국을 통일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정복으로 나가는
변곡점을 갖게 한 것이 발주나 맹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징기스칸 곁에는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명은 친동생 카사르를 빼면은 제각기 모두 출신 부족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라칼지드 기습 공격에서 무사히 살아난 징기스칸은 3년 후인 1206년에 몽골 제국을 통일한 후에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손아귀에 넣은 징기스칸은 21년 동안을 무려 세계 정복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1227년 티벳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몽골 제국을 세계 정복에 차지하는 그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279년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가 쿠빌라이 칸 시대인데 바로 동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해서 서로는 동유럽, 중동에 이르는 무려 그리스 제국의 4배, 로마 제국의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던 시대입니다. 몽골 제국은 1206년에서 1368년 162년간 지속된 나라인데 최대의 그런 영토를 차지하던 시대가 바로 쿠빌라이 칸의 시대입니다. 제5대 칸이면서 징기스칸의 손자이기도 하고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고 지배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때가 가장 최고조의 몽골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몽골 제국도 제16대 테무르칸 시대에 와가지고 명나라 주원장의 공격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써 몽골 대륙으로 다시 쫓겨 올라감으로써 1368년 그 몽골 제국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몽골 제국이 유럽과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 그 빌미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가톨릭 십자가 군인대를 조성해서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 아닙니까? 9차례에 걸쳐서 200여 년 동안을 지속됐습니다마는 결국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해서 기독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럽인들을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시아의 기독교 왕이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와서 이슬람을 패망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웅칸입니다. 웅칸은 네스토리우스 파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징기스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송내막을 잘 모르는 유럽인들은 징기스칸의 그 왕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유럽 대륙과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몽골 제국과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리더십, 바로 징기스칸의 리더십과 군사들의 조직력, 기동력, 또 용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유태인들과 중국인들 또 서양인들 이런 그 사람들의 주위에 징기스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유색인들을 말합니다. 즉 그 무슬림들, 불교인들, 도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만이교, 힌두교, 기독교, 애니미즘, 심지어 유대교 등에 속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계 정복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징기스칸은 행정과 경영에 있어서 유태인들을 등용시켰습니다. 무슬림들도 등용시켰는데 그들의 능력을 일찍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태인들은 이런 그 기술적인 면과 또 계산적이고 경영하는 이런 면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징기스칸이 그들을 발탁해서 세계 정복에 한몫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징기스칸은 특히 기독교 여성들에 대해서 가장 세련되고 국제적인 사람들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과 딸들 모두 기독교도들과의 결혼을 주선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 몽골 남자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도 아내를 두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은 그와 그의 군사들만이 아니라 종교와 인종을 떠난 주위의 많은 유색인들의 도움으로, 특히 유태인들의 도움으로 세계 정복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유태인들이 세계 정복을 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